원구에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있답니다. 49평방미터의 아파트가 얼마 전에 4억 7천쯤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2억 이상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최고가 거래가 7억이었으니 4억 7천이 2억 이상 떨어진 거니, 이 떨어진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데 49평방미터가 이 전용 면적 한 15평밖에 안 되는 게 4억 7천이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억도 비싸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절반 이하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우두두 떨어져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2억대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때까지는 이 부동산 시장이 대출로 계속 떠받들어졌죠. 근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렇게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대출이 집값을 떠받들었다는 사실이 부메랑이 되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동산, 아파트, 이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먼저는 먹고 사는 생계, 생활하는 게 먼저다라고 여길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아파트 부동산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집값이 20억이다, 30억이다, 15억이다, 18억이다. 이게 본들 당장 나의 생활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라서 주식과 달라서 사고 파는 게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습하고 정리하고 뭔가를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감내하고 겪어야 되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기 분수에 맞게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집을 가진다라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 결정은 되게 현명하죠.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그래야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며 사는 것만큼 괜찮은 게 없죠.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너무 함부로 뛰어들고 문재인 정부 때 폐악질로 이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죠. 그 때문에 지금의 이놈의 나라가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또 그런 걸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오른 가격은 앞으로 2025, 6, 7, 8, 9년 정도까지, 아마 2028년 정도까지 집값이 우두두 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좀 틀려서 뒤로 좀 더 밀려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8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요, 또 다시 분위기가 또 반전되어서 또 다르게 아마 또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어떤 시기든 간에 집값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값이 좀 조정이 되고 내려가고 할 즈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좀 제대로 된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좀 그래도 삶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잘 따져보고 잘 고려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뭔가를 이룰 수는 없을 거고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겠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부동산 또한 하나의 소비재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현명하게 내다보고 잘 결정하고 차분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꽤 괜찮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차근차근 움직여 가야죠. 그냥 되는 거 없고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차근차근 두고 봐야겠죠.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며 결정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듣고 보고 좀 지켜보고 너무 욕심 안 부리는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움직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리하게 집을 사고 빚을 내고 함부로 까부로 대다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부동산이 아주 큰 뭐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여기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구매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면 또 삶이 또 더 안정이 되고요. 뭐 평생 가도 집을 사지 마라, 뭐 평생 전세 살아라, 월세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무리하게 빚을 져서 뭔가 결정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부동산 자체를 뭐 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은 아니니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쌀 때 대출도 받아야 되면 최소로 받아서 구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근차근 차분하게 삶을 되돌아보고 결정하는 게 더욱더 좋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둘러보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죠. 잘 지켜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리하게 집을 사는 영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집값의 한 30% 40% 정도까지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좀 무리다라고 봅니다. 차근차근 차분히 결정하고 천천히 둘러보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너무 무리하게. 무리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조심조심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지는 때가 올지 두고 보자고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으니 항상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살펴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 꽤 오래 걸리니 그것 또한 두고 보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좀 뭔가가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